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마이크론이 급해졌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론의 그 산제이 메어로트라 CEO가 메모리 산업은 매출이 바닥을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긴 터널에 빛이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뜯어보면 마냥 밝은 톤의 얘기는 아닙니다. 가령 PC와 스마트폰, 서버 등의 매출액 전망은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보여서 챗GPT로 대변되는 AI 매출액 증가분을 다 갉아먹을 것이란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다만 AI 서버는 고부가가치 제품입니다. 일반 서버의 최대 8배에 달하는 디램과 3배에 달하는 낸드를 탑재해야 하는 게 AI 서버입니다. 그런 만큼 그 난관은 있겠지만 최악은 지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따로 있는데요.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에 그래픽 디램의 최고봉이라 할 GDDR7 메모리 칩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힌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GDDR7은 마이크론이 내놓은 GDDR6 및 GDDR6X와 그리고 삼성이 내놓은 GDDR6W보다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입니다. 그런 만큼 그 배경을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래픽 디램 경쟁을 살피려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특수관계부터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는 범용 칩인데요. 규격화된 모델이 있습니다.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강자인 삼성과 고객에 특화된 칩을 만드는 TSMC 등 파운드리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디램이 범용 칩인 만큼 당연히 그래픽 디램도 범용 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는데요. 바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입니다. 이 두 기업은 그래픽 디램에서 강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신만의 그래픽 디램을 마이크론에 생산해 주기를 요구했고 그 결과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만을 위한 그래픽 디램을 만들어 왔던 게 현실입니다. 가령 GDDR6X는 사실상 엔비디아를 위한 맞춤형 칩입니다. 기본적으로 GDDR6X는 GDDR6에서 변형된 버전인데요. GDDR6와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하지만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더 높은 대역폭을 제공하기에 일부 공정이 살짝 다릅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삼성과 하이닉스가 하지 않는 GDDR6X를 내놓은 것은 바로 엔비디아가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일전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간의 그래픽 디램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이 차세대 GPU용 그래픽 디램인 24기가 BPS GDDR6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부분이 GDDR6의 속도입니다. 이전 GDDR6의 최대 속도는 18기가 BPS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족의 발전이죠. 24기가 BPS 정도면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는 GDDR6X보다도 더 빠릅니다. 마이크론의 GDDR6X 같은 경우는 속도가 21기가 BPS로 삼성의 24기가 BPS에 못 미쳐서 엔비디아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마이크론과의 관계에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외신의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그래픽 디램 파트너십은 워낙 오래됐기에 이런 관계가 파탄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서 삼성이 또 일을 냈었죠. 삼성이 24기가 BPS GDDR6 메모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GDDR6W 메모리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 GDDR6W는 GDDR6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대역폭과 용량은 2배로 늘린 메모리입니다. 마이크론 제품만을 썼던 엔비디아 입장에서 보면 삼성의 그래픽 디램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고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라고 짚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이크론이 내년 상반기에 GDDR6 7을 내놓는다고 밝힌 것입니다. AI 시대 최고 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엔비디아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이크론의 절박감이 묻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삼성에게 엔비디아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관측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일전에 핫하드웨어라는 매체에서는 삼성의 GDDR7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인 RTX 50 시리즈에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삼성의 GDDR
DDR7은 데이터 전송률이 36GBps로 GDDR6X의 21GBps의 2배에 가깝습니다. 기존 메모리보다 2배 더 많은 데이터를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GDDR7은 전력 효율도 25% 개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것이죠. 경쟁사가 존재해야 절차 탁마가 가능한 게 인생사입니다. 이 마이크론은 엔비디아를 삼성에게 뺏길 수 없다는 조바심이 났고, 그 결과 이번에 그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GDDR7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는 게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실 GDDR 규격의 그래픽 D램이 갈수록 발전하면서 HBM과의 격차도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HBM 메모리는 기존의 GDDR 메모리가 따라올 수 없는 높은 대역폭과 용량을 지녔기 때문에 처음 등장했을 때 그래픽 카드 메모리의 미래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HBM의 단점도 있는 것이죠.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GDDR이 비용적 측면에서 HBM보다 확연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HBM의 비싼 가격 때문에 탑재를 미뤄왔던 GPU 업체 입장에서는 GDDR7을 선택할 유인도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정리해보면 최근 삼성의 잇따른 그래픽 D램 출시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의 강구한 파트너십에 금이 갈 가능성이 커지자 마이크론이 GDDR7이라는 에드벌론을 띄웠다는 생각입니다. HBM과는 다른 탁월한 장점을 가진 GDDR7을 둘러싼 삼성과 마이크론의 패권 경쟁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